분양 당첨된 이후 미계약이 급증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청약통장 만들어서 열심히 납입하고 가점을 높이고 이제 청약을 넣겠죠. 그리고 당첨이 된 이후에 자, 이런 일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5,000년 역사 동안 삼국시대 때도 뭐 조선시대 때도 이런 일이 없었어요. 자, 참으로 아이러니한 일이 아닐 수 없는데 자, 왜 이렇게 지금 분양만 당첨되면은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해결될 것처럼 이제 생각을 했었는데 계약금 10%만 넣으면 되고 중도금 대출받고 잔금 대출받아가지고 입주를 하면 되잖아요. 자, 이런 일이 왜 이렇게 발생할까요? 자, 우리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미계약이 폭증을 하는지. 그래서 청약통장 아깝지만 이제는 청약통장을 또 버리는 시대예요. 그래서 지금 막 청약통장 이제 당첨만 되기만 하면은 이게 지금 엄청나게 지금 청약통장이 효자 노릇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청약통장 이렇게 오랜 시간 5년, 10년 이렇게 끌어서 만들었던 청약통장이 이제 아깝지만 이제 포기한다는 얘기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미계약 급증에 이제 지금 미계약이 계속 급증하다 보니까 또 저 분양사도 지금 시행사도 분양을 또 줄 연기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자, 이게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죠. 우리 지금 보시면은 대한민국 5,000년 역사 동안 이런 일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5,000년 동안. 네, 처음으로 있는 일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한번 좀 생각해야 될 겁니다. 왜? 1번. 왜 지금 미계약이 되느냐? 왜 미계약이 됩니까? 사람들은 왜 지금 계약을 안 할까요? 네, 청약 당첨됐는데, 분양이 됐는데. 두 번째,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입니다. 나는 어떻게 해야 되죠?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당첨이 됐어요. 근데 내가 지금 계약을 할까 말까 지금 분위기도 어수선하니까 계약을 할지 말아야 할지 지금 나도 지금 헷갈리고 있는 겁니다.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되죠? 청약 당첨된 나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 이 두 가지를 한번 심도 깊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 미계약이 되는가? 당첨이 됐는데. 그래서 지금 이제 뭐 집 사면 손해라고 해서 3억대 공공분양마저도 미분양이 지금 속출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게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죠. 공공분양은 일반 민간분양보다 분양가가 또 더 쌉니다. 근데도 이게 지금 미분양이 되죠. 그래서 지금 여기서 말하는 미분양이 뭡니까? 네, 미분양이 뭐냐면은 분양은 청약은 당첨돼요. 대부분 청약까지는 당첨됩니다. 뭐 경쟁률 50대 1도 있고 뭐 혹은 뭐 300대 1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서울 같은 데 300대 1도 있는데 청약은 당첨됐지만 이게 계약을 안 한 겁니다. 계약을. 한마디로 계약 포기. 네. 계약 포기 때문에 이 계약 포기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시 이게 미분양이 되는 겁니다. 계약을 해야지 이게 분양이 된 거죠. 최종적인 분양은 계약이 돼야 된다. 그래서 계약이 안 된다. 그래서 지금 이제 더는 못 견뎌 분양시장 버티기 물량 쏟아지면서 미분양이 또 확대되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지금 이제 계속 지금 미분양이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국토교통부에서 보시는 이제 검증된 데이터입니다. 미분양이 쌓이는 거를 보시면은 2020년 3월까지는 미분양이 점진적으로 쌓이다가 3월부터 6월까지입니다. 6월까지는 주춤했어요. 이 기간 동안은 미분양이 늘지 않았습니다. 근데 다시 또 가파르게 미분양이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미분양이. 여기서 미분양이 증가하는 거는 청약시장에 당첨이 되냐. 거기서부터 미분양이 되는 게 아니고 순전히 이건 뭡니까? 미계약 때문에 생긴 겁니다. 계약을 안 해서. 자, 이거는 왜라는 문제 아까 보셨죠? 왜 미계약이 되고 왜 미분양이 생겼는가? 미계약으로 인한 미분양이 생겼는가? 두 번째,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부분을 잘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 이겁니다. 미분양이 왜 쌓이죠? 왜 계약을 안 할까요? 그러니까 이거죠. 인근 단지에 비해서 지금 이제 인근 단지가 어떻습니까? 인근 단지는 시세가 계속 내려가는 겁니다. 인근 단지 아파트 가격은 계속 내려가는 거예요. 근데 지금 분양가는 어떻습니까? 분양가는 왜 올라갑니까? 자재값 때문이죠. 자재. 인플레이션. 네. 공급망, 우리 잘 아시죠? 물가 이런 것 때문에 자재값은 계속 올라가는 겁니다. 시멘트값 맨날 올라가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분양가는 올라가고. 자, 여기서 이제 결정적인 Y가 등장합니다. Y. Y가 이제 등장하는 거죠. 분양가는 올라가는데 어쩔 수 없이 자재값 올라가니까 인건비 여기도 인건비 또 들어가. 인건비 또 올라갑니다. 또. 자, 이렇게 자재값 올라가고 분양가는 올라가는데 인근 아파트 시세 보니까 계속 내려가고 있는 겁니다. 우리 보통 보면 분양가는 인근 아파트 시세의 몇 프로 됩니까? 작게는 50%, 아주 지금 쌀 경우는 50%고 그래도 한 70에서
뭐 80%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메리트가 생기는 거죠. 분양시장에 청약을 하러 오는 거죠. 그런데 분양가가 지금 보시면 희한한 일이 벌어진 거. 이 5,000년 역사 동안 이런 일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인근 시세보다 더 비싸진 겁니다.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이 분양가를 가지고 내가 계약을 하게 되면은 계약을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그러니까 계약을 하지 않게 되면은 대체제가 많다는 겁니다. 내가 선택해야 될 내 아파트들이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제 대체제가 많다 보니까 네, 이런 현상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미계약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내가 들어가는 가격보다 인근 시세 아파트, 뭐 준신축 아파트 보니까 더 싼 거야. 입지도 더 괜찮아. 그러니까 이제 계약을 포기하는 이유가 될 거고, 두 번째가 이겁니다. 여러분들이 이제는 무엇입니까? 두 번째가 제가 뭐라고 했죠? 이제는 왜가 아니고 무엇이죠? 첫 번째는 왜죠? 왜 지금 미계약이 되는가? 두 번째는 뭡니까?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나는 도대체 어떤 포지션을 취해야 되는가? 네, 포지션. 그러니까 결국에는 계약을 해야 될까 말아야 될 겁니다. 네, 계약할까 말까 이거죠. 결국에는 네, 의문표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정의는 이걸로 보면 될 것 같아요. 네, 8월부터 수도권 비규제 지역 광역시도 분양권 전매 제한입니다. 돈 묶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일단은 첫 번째, 이제 계약을 치게 되면은 돈이 묶입니다. 일단은 묶인다. 왜 묶입니까? 네, 이거는 2020년도입니다. 2020년도 5월 11일 5.11 부동산 대책에서 비조정 지역이라고 하더라도 네, 비규제 지역 있죠. 지방광역시는 분양권이 전매 제한됩니다. 이거 언제까지입니까? 준공까지. 그러니까 내가 계약을 하고 나면요, 이게 준공하고 입주될 때까지는 빼도 박도 못하는 겁니다. 무조건 이거 계약으로 끌고 가야 되는 겁니다. 돈이 이거 날리게 되는 거죠. 만약에 중간에 계약을 포기하게 되면 내가 이때까지 넣은 돈 다 날아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빼박이에요, 빼박. 한마디로 빼도 박도 못한다. 네, 빼박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 두 번째 이유가 이겁니다. 자, 여기서 또 해답이 나옵니다. 분양권에 대한 전매 제한입니다. 분양권에 대해서 이제 5.11 부동산 대책, 2020년도 부동산 대책에 따라서, 자, 그러면은 이 아파트가 내가 분양권이 당첨된 이 아파트의 가치가 어느 정도 되는지를 봐야 되겠죠. 기존에 우리가 2020년 5월 11일까지는 우리가 6개월 정도까지는 기한이 됐습니다. 6개월 전 이후에는 또 분양권이 전매가 이루어졌는데, 그때는 무엇이죠? 분양권에 대해서 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피는 무엇입니까? 이 주로 보시면은 지금 분양가, 네, 분양가 플러스 뭐가 됐죠? 네, 피입니다. 피, 프리미엄. 그래서 거래가 실질적으로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 이제 분양권 자체가 거래가 안 되니까 사람들이 무엇을 기준으로 봅니까? 네, 입주권을 기준으로 본다는 겁니다. 입주권이죠. 그럼 입주권은 어떻게 된 겁니까? 이거는 간평이죠, 간평. 네, 간평가 플러스 P가 되는 겁니다. 간평가 플러스 P가 되면은 이 가격이 나옵니다. 이게 가격. 매매 가격이 나오게 되는 거죠. 매도자가 제시하는 이 가격이 나오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되면은 어떻게 되냐? 분양가하고 간평가는 일치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계산을 하기 시작합니다. 자, 간평가, 지금 시세가 만약에, 분양가가 만약에 우리가 10억이라 칩시다. 10억인데, 지금 분양권은 전매가 제한되어 있으니까 분양권은 시장에 나올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그럼 무엇만 보게 됩니까? 조합원들이 갖고 있는 입주권의 매매 가격만 보는 거예요. 그 매매 가격이 간평가 플러스 P를 보니까 이게 9억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9억이에요. 그러면은 분양가보다 입주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가격이 분양가보다 싸게 팔고 있다는 겁니다. 이러니까 지금 보니까 이 실제 지금 매매 가격이 9억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10억을 주고 계약을 해서 입주를 할 필요가 없게 되는 거죠. 차라리 입주권을 사가지고 분양권을 포기하고 입주권을 사서 피를 주고 사는 게 낫다는 겁니다. 이 문제가 생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장에서 유통되는 가격이 있는데 분양권은 전매가 되어 있으니까 조합원들이 갖고 있는 입주권이 있습니다. 아파트든 뭐 재개발이든 재건축이든 그 입주권의 실질적인 가격을 보니까 분양가보다 싼 거예요. 아니면은 분양가와 거의 일치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포기한다는 겁니다. 이전에 우리가 보시면은 분양권이 이제 전매가 제한이 되지 않을 때는 입주권이 있습니다. 이제 분양권이 있습니다. 분양가에 비해서 어떻습니까? 주로 제가 다시 한번 볼게요. 예전에 우리가 보시면은 뭐 지금 이제 분양이 당첨되고 나서 피가 많이 붙었죠.
네, 피가 굉장히 많이 붙었습니다. 피가 어느 정도 붙었냐면은 로또 분양이라고 했습니다. 로또 청약이라고 해서 지금 이제 여기 아파트가 10억 정도입니다. 네, 10, 인근 단지가 10억이에요. 인근이. 그런데 이 아파트는 분양가가 얼마입니까? 5억이에요. 5억. 이런 게 굉장히 많았죠. 강남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인근 단지가 30억이에요. 근데 이거 분양가가 15억인 겁니다. 그럼 이 사이의 가격이 무엇입니까? 차익이 생기죠. 이게 15억이라는 것이 이제 차익이 생기는다는 겁니다. 이거는 뭡니까? 무위험 수익이에요. 무위험 수익. 네. 이까지 차익이 생기니까 어떻습니까? 이 청약만 당첨되면 뭡니까? 로또가 된다는 겁니다. 로또. 대부분 이랬습니다. 그래서 입주권 지금 분양가가 10억인데 이제 분양가가 인근 단지가 10억인데 분양가가 5억이니까 이 5억이 정도 남는다는 겁니다. 피가. 이게 바로 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피가 보면은 5억 정도가 생겼습니다. 보통 일반적인 아파트 보면은 작게 잡아도 5억에서 4억 정도 있고, 막 강남 같은 경우는 뭐 피가 20억 되는 곳도 있었죠.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피가 없어요, 피가.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되죠? 여러분들 보시면은 A라는 아파트가 있습니다. A라는 아파트. 이 A라는 아파트에 내가 분양권이 당첨됐어. 분양권이 당첨됐습니다. 근데 이 분양권을 예를 들어 7억이라 칩시다. 7억. 그런데 인근 아파트에 보니까 인근 단지 아파트는 6억이야. 그럼 여러분들이 이거를 계약을 해야 되겠습니까? 말아야 되겠습니까? 저 같으면 계약 안 합니다. 안 하죠. 자, 이게 차익이 안 넘는다는 겁니다. 차익이 보장이 안 되죠. 내가 7억이라는 아파트 분양권을 가지고 있으면은 이제 당첨됐으면은 이 인근의 아파트는 14억 정도가 되어야 돼요. 그러면 지금 분양권은 전매가 안 되니까 지금 분양권 시장이 형성이 안 됐으니까 이건 뭡니까? 입주권을 가지고 거래되는 가격을 보시라는 거고, 그 다음에 나머지 뭡니까? 1번 입주권을 보시고, 두 번째는 뭡니까? 인근 단지의 시세를 보라는 겁니다. 인근 단지의 시세가 내 분양권보다 싸면요 이거 들어가면 안 됩니다. 물 먹어요 무조건. 자, 이런 현상이 벌어지다 보니까 계약을 안 친다는 겁니다. 계약을 안 해. 결국에는 이 문제는 무엇입니까? 네, 아까도 보셨던 그것 봤던 거죠. 네, 그래서 지금 인근 단지보다 인근 단지의 시세는 계속 내려가고 분양가는 계속 올라가다 보니까 이 현상이 나타나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고, 지금은 신축이라는 것들의 효과가 거의 없습니다. 신축의 효과는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계속 말씀드리면 그냥 똘똘이에요, 똘똘이. 똘똘이의 역할을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입지예요, 입지. 그리고 대단지에 대한 효과가 하나도 없죠, 요즘은 대단지가 하나의 이런 큰 단지가 되어 있다. 그럼 이것이 이 아파트가 이렇게 들어서겠죠. 아파트가 이렇게 있으면은 나머지는 지상이 공원이 돼야 됩니다. 공원. 근데 어떤 아파트는 대단지로 가면서 이 쪼개지는 단지가 있어요. 이렇게 쪼개지는 단지가 있습니다. 이렇게 A1단지, 2단지, 3단지 이렇게 쪼개지면요. 이건 어떻습니까? 대단지 효과가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길이 막고 있으니까. 커뮤니티가 어떻게 이용합니까? 그래서 이거는 실질적인 대단지가 아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건 아까도 말씀드렸죠. 왜라는 문제는 왜 생겼습니까? 네, 인근 단지 시세는 내려가고 분양가는 올라가니까 왜라는 문제 생겼고,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분양에 당첨된 나는 어떻게 됩니까? 내 분양권에 당첨된 분양가와 인근 단지의 시세를 보시라는 겁니다. 그 사이에 차익이 있느냐 없냐는 겁니다. 차익. 네, 나는 분양가가 7억인데 인근 단지가 6억이다. 인근 단지가 6억이야. 차익이 없다는 겁니다. 차익이. 이거는 마이너스죠. 내 아파트가 지금 분양권이 당첨된 분양가가 7억인데 내 인근 단지에 보니까 14억이야. 10억에서 14억이야.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3억 정도의 차익이 생긴다고 이렇게 보시는 게 맞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단지 아파트도 56.5% 미계약이 되고 있는 상황이죠. 심각합니다. 수도권 청약시장 옥석가리가 그래서 나오는 겁니다. 옥석가리기가. 롯데하고 대우가 왜 한남 2구역에 그렇게 난리십니까? 한남 2구역. 여기는 무엇이죠? 완판되니까 완판됩니다. 자, 그런 부분들이 결국에는 옥석이 가려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로또 줍줍은 옛말이 됐습니다. 브랜드 아파트도 지금 미계약. 결국에는 무엇이죠? 미분양이 아닙니다. 이게 분양은 돼요. 어떻게? 미계약이 속출한다는 겁니다. 미계약. 그것이 인근 단지보다 분양가가 높게 되면 무조건 미계약이 발생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여러 가지 상황들을 볼 겁니다. 네, 청약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고, 청약을 준비하는 사람은 분양가를 봐야 될 것 같아요. 그 분양가가 인근 단지 아파트에 비해서
높은가 낮은가를 보셔야 될 것 같고, 청약에 당첨된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네. 청약에 당첨된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계약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 건지 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분양권 자체는 거래가 되지 않기 때문에 조합원 입주권을 가지고 있는 시장에서 유통되는 가격을 일단 보시고, 그 다음에 인근 단지의 시세를 보시고, 그 다음에 그것이 인근 단지의 시세보다 낮은가, 낮으면 계약해야 되겠죠. 인근 단지보다 높게 되면은, 분양가가 높다 그러면은 이것을 지금 나름대로 잘 연구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무조건 나는 여기 무조건 살 거야,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나는 실고 살 거야 라는 사람들은 상관이 없어요. 그러나 아파트도 지금 시대는 21세기입니다. 지금 시대는 네, 이 실거주만 요건이 되는 거 아니죠. 실거주 플러스 투자라는 요소들이 분명히 존재를 하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면밀히 분석해서 살펴서 전략을 짜는 시간들을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